대한민국이 과거에는 제약바이오가 진짜 완전 테마였거든요. 꿈과 희망만 가지고 주가를 밀어올렸어요. 실적 하나도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진짜 실적을 내고 있고 진짜 돈을 벌어오고 있고 혁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돈이 됩니까? 돈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약바이오가 드디어. 이런 대장주들은 이미 수급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앞으로도 더 갈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어제 그리고 이제 그저께 한글날 포함해가지고 영상 업로드 한 거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구독도 정말 많이 눌러주셨고 정말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영상 올렸을 때보다 훨씬 더 영상을 많이 봐주셨던데 뭐 알고리즘 간택을 받은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신규로 이제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이 또 많아졌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채널을 그동안 제가 이제 한 1년 조금 넘게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 운영한 지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계속 봐오셨던 분들도 있지만 새롭게 이제 오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오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기존 구독자분들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채널을 좀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으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잡아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인생 주식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한 가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도 지금 뭐 경제방송 나가고 있고 그러지만 경제방송 보셔도 그렇고 자칭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나와서 지금 경제 현상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고 브리핑을 해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철학이 녹아 있는가, 원칙이 있는가,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주식에 정답이라는 건 없거든요. 결국 돈 번 놈이 정답이고 여러분들을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이 정답입니다. 근데 각자 이제 투자도 성향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아무리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도 나랑은 좀 결이 안 맞는데, 내가 하는 투자 스타일 성향과 맞지 않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엇박을 타시거나 투자를 하면서도 신뢰가 가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뭐 그 사람은 나름 돈을 번다곤 하지만 같이 투자하는 사람이 어떻게 단타하는 사람을 보면서 뭐 배울 게 있겠습니까? 뭐 배울 거야 있겠지만 결이 비슷한 사람을 보면서 따라가야 도움을 받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랑 뭐 결이 맞든 안 맞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이런 원칙과 그 다음에 투자 철학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사람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알려드려야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의 스타일이구나,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감안해서 듣는다든지 아니면 도움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세 가지 지표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차트가 역배열이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차트가 이제 좀 정배열로 가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요. 그 안에서 재무가 제가 항상 양적 성장, 질적 성장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것들이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게 캐파, 다시 말해서 외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질적 성장, 영업이익률과 그 다음에 지배주주 순이익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우리가 흔히 마진율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진율이 같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봐요. 왜냐하면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그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이 잘 팔려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마진율이 올라가면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올라가는지, 이걸 이제 재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저평가되어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저 PER을 저는 저 PBR보다 좀 더 선호합니다. 근데 이 저 PER의 함정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이제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가격이 책정된 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너무 극도의 저 PER만 보고 가기보다는 영업이익률, 이 마진율이랑 그 다음에 매출이 늘어나는 거,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인데 거기에서 PER까지, 저평가까지 되어 있으면 뭐 좋네 정도지, 저 PER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높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그냥 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는 투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를 봅니다. 산업. 지금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는 산업인가, 그리고 수급 주체가 좀 눈여겨보고 있거나 돈을 투입하고 있는 섹터나 종목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는 섹터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몰릴 거는 결국 거의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불경기에서 이제 호경기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안에서는 결국 이제 경기 민감 섹터들, 호경기가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은 나중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올라간 것 중에서는 중후장대 산업들이 대표적인데 조선이 이미 많이 올라갔고요. 저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화엔진도 영상으로 올려드렸어요. 갑자기 종목명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 현대 마린 엔진인가?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마린 엔진도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어찌됐건 이런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막 선침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자동차라든지 혹은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건자재에 해당하는 것들 있죠. 건설, 건설기계, 철강, 시멘트, 페인트 이런 것들이 한 카테고리로 묶여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조선 이런 것들이 움직일 거예요. 중후장대 산업들, 뭐 건설 기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과정 안에서 이런 것들은 다 올라갈 것인데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고 시장에서 대표격으로 움직이는 건 역시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 잠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나중에 이제 반도체는 제약바이오 올라갈 때 또 같이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HBM, 지금 인공지능 AI 반도체라고 불리는 관련 수혜주들, 특히 이제 검사 장비, 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검사 장비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것도 제가 뭐 영상으로 남겨드렸죠. YC나 DI 말씀드렸습니다. 뭐 JNTC 이런 것도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상반기에 대장주격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나오고 눌림목 준 다음에 반등 주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또 갈 거라고 보지만 제약바이오가 가장 원픽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유는 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 인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종목이고 그 다음에 수급도 제일 세게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선 수급 주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 수급이 가장 강력하게 쓸어가는 게 지금 제약바이오란 말이에요. 제가 영상에서도 제약바이오 영상 정말 많이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1순위로 지금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1순위로 담으시면서 그 다음 타자로 올라갈 거를 조금씩 지금 미리 담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 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 거로 치면 조선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철강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지금부터 미리 좀 접근을 하신다면 상당히 여러분들 투자 포트폴리오가 탄탄하고 밸런스 좋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어느 정도 담으면서 미리 그 다음 타자로 올라갈 만한 자동차라든지 조선, 중후장대 산업들 있죠. 건설 쪽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밸런스가 좋을 겁니다. 제가 지금 화면 보면서 같이 본격적으로 정리해드리고 관련된 종목들하고 새롭게 인생 주식으로서 볼 수 있는 종목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거 제가 제약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 해도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제약바이오 대장주들이에요. 예를 들면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세 개 대장주가 주가가 올라야 다른 제약바이오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항상 대장주가 고꾸라지면 다 못 갑니다. 다만 대장주가 한번 올라갔다가 계속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존재해요. 눌림목이 나온다든지 잠깐 횡보한다든지 이런 구간이 존재하는데 그때 그동안 못 올라가고 있었던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장주는 유지를 하거나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지금 투자하기에는 좀 무섭고 솔직히 자리가 이거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거 인정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더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더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들? 대장주들.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그렇기 때문에 고액으로 투자하긴 부담스럽지만 소액으로는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거듭 말씀드렸어요. 유한양행도 여기서도 제가 이거 눌림목 나왔을 때 사셔야 된다. 이때 영상 찍어드렸거든요. 이미 올라갔고 여기서도 조금은 사셔도 된다. 괜찮다. 고액으로 안 사고 고액은 조금 이제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 사고 이런 거 조금은 사도 된다. 또 올라가잖아요. 오늘 또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고점 뚫기 시작하면 이제는 또 잡기가 어려워.
어려워져 버려요. 차라리 이때 눌림목 나왔을 땐 그나마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막 날아가고 있을 땐 못 잡습니다. 리가켄바이오 또 신고가 썼어요. 이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 자리에서 주는 게 맞냐 이렇게 딴지 거는 분들이 있는데 영상을 처음부터 안 보신 분들이에요. 리가켄바이오 제가 3월 8일날 영상을 통해서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올해 3월 8일입니다. 올해 3월 8일이면 언제예요? 이때죠. 이때도 얘기 말씀드렸고 올해 7월 이때도 사실 3월 달에 소개해드리고 눌림목 나오고 7월 6월에도 자리 주고 있어가지고 이때도 괜찮다고 그랬고 8월 5일에도 가격 주고 있었어요. 이제 날라갔죠. 리가켄바이오는. 뭐 유한양행은 제가 이거 7월 6일날 소개해드렸는데 7월 6일날 소개해드리고 이때도 다 고점이라 그랬어요. 유한양행을 여기서 어떻게 사냐, 말이 되는 소리냐, 자리가 너무 고점이다, 다 이랬어요. 7월 6일날 못 산다, 이거 고점이다, 너무 고점이다, 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이제 와서 보면 7월 초에 이때 이제 보면 이 가격이 한 9만원 정도 됐거든요. 지금 보면 선녀예요. 16만원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계속 가는 거예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은 제가 이거 1월 달에 소개해드렸습니다. 1월 4일날. 1월 4일날 소개해드리고 이때 제가 한 8만원, 9만원 이럴 때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40만원을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도 저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 2배는 간다고 보는 거예요. 알테오젠은. 지금 주가에서 2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제약바이오가 진짜 완전 테마였거든요. 꿈과 희망만 가지고 주가를 밀어올렸어요. 실적 하나도 안 나오고. 근데 이제 리가켄바이오라든지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진짜 실적을 내고 있고 진짜 돈을 벌어오고 있고 혁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눈으로 진짜 그게 돈이 됩니까?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돈이 됩니까? 돈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약바이오가 드디어.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 유한양행 이런 대장주들은 이미 수급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앞으로도 더 갈 거예요. 그러니까 리가켄 무서우면 제가 후속주로도 말씀드렸죠. ABL 바이오가 후속주라고. 다 결을 같이 하는 종목이라고. ABL 바이오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더 갈 거예요. ABL 바이오도.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유한양행 플랫폼 관련된 기업도 이제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솔직히 SK바이오팜은 아직도 여러분들 너무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고요. HK이노엔 이하 동문이고 녹십자 이하 동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대장주들이 아직 제대로 못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지금 자리 너무 좋고요.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어요. 솔직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들은 여러분들이 꼭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해야 될 만한 이제 자리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제약바이오를 좀 담으면서 좀 선취매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선취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건설에 있어서도 제가 리파인부터 먼저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파인 지금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거 2028년까지 독점이에요, 여러분들. 더 가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시총 2,500억밖에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순이익 300억대로 갈 건데 부채 비율은 뭐 거의 무차익구조고 영업이익률 뭐 30%대. 제가 이제 한글날에도 영상 올려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담으면서 제약바이오 다음에 올라갈 거, 이거는 사이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비껴가지 않아요. 조금 빨리 간다 늦게 간다 차이지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바로 자동차가 움직일 거예요. 근데 2차전지 물론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사실 좀 성장 개념으로도 그렇고 좀 뒷파동이잖아요, 지금. 솔직히 확실하게 갈까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저는 의심은 들어요. 근데 사이클상 확실히 가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역시 현대차입니다. 이제 인도법인 IPO를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자금 조달이 시작되면서 현대차는 아마 추가적으로 또 커다란 혁신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뭐 같이 껴주자면 기아인데 뭐 굳이 기아 사겠냐? 저라면 그냥 현대차 사는 게 낫지 않냐? 뭐 아니면은 현대차 기아 5대5로 사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HL 만도 같은 종목들 대표적으로 같이 현대차랑 수혜 받는 종목들이잖아요. 자율주행을 보고 싶다 그러면 현대 오토에버, 차 그룹의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솔루션 공급하는 기업이죠. 현대오토에버.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뭐 사실상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고, 뭐 화신이나 아니면은 성화이텍이나 그 외에 이제 기자재 종목들 있죠. SL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이제 분명히 갈 거란 말이죠. 미리 본다라고 하면 이런 자동차 종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조선은 역시 뭐 한화 엔진이 저는 탑픽이라고 보고 있는데, 굳이 껴주자면 현대그룹의 HD 현대 마린 엔진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엔진 관련된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HD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런 완성조선 업체들이 움직일 것이고, 기자재 중에선 뭐 역시 엔진이 대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조선 했으면 역시 이제 뭐 건설인데, 건설은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HDC 현대산업개발이 그냥 대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주택건설 사업에 있어서 더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주가 올랐는데 최근에 주가 좀 조정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기회예요. 사실상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 엄청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 나왔거든요. 찬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이렇게 마진율 올라가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우상향하고 있다. 지금 요거 눌림목 주는 찬스, 이거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가면 이거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한창 막 건설 붐이다, 뭐 주택시장 건설 본격화된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땐 여러분들 게임 끝났어요. 못 사요. 그때는 주식은 항상 선반영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소개해드릴 때도 사실 여기서도 소개해드렸고 여기서도 소개해드렸고, 이미 올라갔다가 지금 눌림목 나올 때 또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양행도 이렇게 눌림목 나올 때 한 번 더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미 날라가면 끝난 건데, 혹시라도 눌림목 줘가지고 지지라인 받치는 이런 자리 나오잖아요. 이거 거의 마지막 찬스예요. 제가 봤을 때 유한양행도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설 쪽은 얘가 그냥 대장이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건설 관련된 종목 올라가면 얘가 대장이 될 거고요. GS건설이 부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HDC 현대산업개발이 GS건설보다 제가 보는 관점에선 더 안정적이에요. 사업 운영 구조가. 뭐 HDC 이거 뭐 외벽 무너지고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 있는 분들 많을 텐데, 뭐 그것도 그거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기업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안정성을 봐야 되는데, 현산이 지금 구조 자체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는 게 좋겠어요. GS건설이랑 비교하면 그냥 HDC 현대산업개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분산하고 싶으면 GS건설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 리파이는 뭐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이 가면 이제 건설 가면 따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페인트, 도료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조선이랑도 엮이면서 도료가 또 수혜받기도 하고 그러던데,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니까 페인트나 시멘트, 철강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철강은 솔직히 뭐 건설에만 쓰입니까? 자동차, 조선 다 쓰이잖아요. 중후장대 산업에. 그래서 이제 뭐 철강이나 시멘트, 페인트 다 움직일 건데, 요즘에 뭐 동국제강이 가장 대장격 역할을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나중에 올라갈 때도 제일 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동국제강은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이평선, 200선 위로도 안 올라갔고 추세가 지금 살아났다라고 보긴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는 안 시켜드리는데 분명히 살아날 거다. 지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컨센은 다 살아날 걸로 기대하고 있고, 올해가 딱 눌림목으로 보고 있거든요. 마진율 다 회복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국제강 정도 보고 있고, 철강은 괜찮은 기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아그룹, 그룹으로 보면 세아그룹이 좀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가서 한번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멘트는 뭐 한일시멘트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일현대시멘트 뭐 그 그룹 있죠? 한일시멘트도 제가 이제 영상 통해서 남겨드렸어요. 자세한 영상은 4월 24일자 영상 보시면은 거기에다 한일시멘트 개별 분석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매출, 영업이익, 순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컨센도 더 늘어날 거고, 마진율도 꽤나 준수합니다. 작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올해, 내년, 내후년 여전히 준수합니다. 근데 주가는 아직 안 갔어요. 이런 애들은 간다는 거예요. 페인트나 도료 같은 거에서는 제가 KCC 뭐 거의 탑픽으로 매번 꼽았죠. 이거는 자산주 개념으로도 너무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7월 2일날 제가 KCC 영상, 기업 분석 영상 엄청 자세하게 남겨놨거든요. 얘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만 해도 이미 시총을 넘어서는 종목이에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말해 뭐해고, 그 다음에 마진율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게 올해부터입니다. 나중에 이제 건설 업황 개선되고 도료 관련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이제 KCC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갈 거예요. 굳이 간다면 뭐 강남 제비스코라든지 이런 종목들 있죠. 지금 페인트 관련된, 도료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차츰차츰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아직 돌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소개는 안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노루 홀딩스 이런 종목들 차트 만들고 있어요. 지금 한일 홀딩스 차트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나중에 크게 튈 종목들이에요. 지금 한일홀딩스, 뭐 노루홀딩스, 뭐 그 다음에 방금 소개해드렸던 강남제비스코 차트 만들고 있는 종목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 튈 거라고 본다. 근데 아직 타점이 안 보여가지고, 타점이 아직 안 왔다라고 보여져가지고 말씀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는 계시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은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사도 괜찮은 자리예요. 그래서 페인트나 솔직히 시멘트, 철강은 아직 사라고 하기에는 좀 일러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 제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직 좀 이릅니다. 사기까지는. 근데 현대산업개발은 살 자리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더 머뭇거리면 놓쳐요. 나중에 못 삽니다.
리파인도 솔직히 이미 많이 놓쳤어요. 근데 지금 대비해서도 전 더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살 거면 소액으로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리파인은. 그래서 만약에 조정 나오면 뭐 그때 조금 더 담든지 해가지고 소액으로만 더 갈 거라고 보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담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땐 현대차나 아니면 HDC 현대산업개발 이게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뭐 공교롭게 둘 다 현대인데 뭐 현대가 워낙 중후장대 산업에서는 유명하니까요. 선침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보세요. 현대차랑 HDC 현대산업개발 굳이 더 껴주자면 뭐 HL만도 현대오토해본데 요 정도? 그리고 하나 엔진도 지금 저는 안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침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엔진 안 늦었어요. 지금 눌림목 주고 재반등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 늦었습니다. 하나 엔진 담아도 돼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포트폴리오를 쫙 짜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종목들은 다 움직일 겁니다. 이미 뭐 녹십자도 주가 올라가더만, 그죠? 녹십자도 좀 움직임 나오고 제일 놀라운 게 역시 대장주가 제일 강력하게 리가캠 더 간다 그랬죠. 유한양행, 예, 뭐 알테오젠 다 이제 신고가 쓰는데 이 와중에 타점을 딱 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점을 준 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제가 계속 째려보고 있던 종목인데 정말 장기간 매물대를 소화시키면서 돌파가 안 나오더라고요. 요 4만원 가격대. 이게 보시면 전형적으로 이제 차트로 봤을 때 매물대 두드리면서 소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지금 속임수 패턴이에요. 돌파 나오는 줄 알고 매수하면 바로 박살내가지고 고꾸라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의 1년을 잡아먹었어요. 1년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한 10개월 잡아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재반등 나오는 자리입니다. 원래는 정석적으로라고 하면 이때 매수하는 게 맞는데 이때 속임수 주고 10달을 뻐겼어요. 10달을 매물을 이제 소화시키면서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확률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엄청 높은 확률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또 조정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속임수 주고 10달 기간 소화시키면서 물량 소화시키는 종목들은요, 어지간하면 뭐 떨어져 봤자 35,000원 아래로 제가 봤을 때 안 떨어지고요, 35,000원 아래로 안 떨어지고 아마 5만원 위로 뛸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5만원 위로 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현재 기점에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게 이제 내년부터고요. 올해는 다 갔으니까 이제 내년을 봐야죠. 부채 비율은 30%도 안 돼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 제가 그렇게 강조해 마지 않는 마진율,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을 보시게 되면 얘네가 이제 전성기 때 조금 친다 할 때 15% 17% 나왔거든요. 그리고 순이익률은 뭐 22% 반짝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정말 잘 나올 때가 얘네가 상장한 이래로 영업이익률 최고치 찍었을 때가 15% 찍었을 때입니다. 거의 뭐 마이너스 안 찍으면 다행이에요. 옛날에는 적자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2016년부터는 이제 흑자를 계속 유지해가고 있는데 2016년 전까지는 뻔뻑하면 적자 봤어요. 영업이익 순이익 적자 봤다 흑자 봤다 거의 뭐 퐁당퐁당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2016년부터 좀 안정적인 구조로 들어선 거예요. 그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훨씬 더 안정 구조로 들어선 거고, 내년 내후년부터 이제 안정해서 이제 성장 궤도로 올라서는 단계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잘 나와봤자 15%예요. 얘가 영업이익률 상장을 얘네가 2004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보시게 되면 2004년 이후로 한 번도 여러분들 15% 넘긴 적이 없어요. 영업이익률. 근데 이제 내년에 12%가 예상이 되고 내후년에 18%가 예상됩니다. 순이익률은 27%. 그러니까 마진율이 이 기업이 상장한 이래로 그냥 기업 사상 최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를 쓰는 거예요. 언제 신고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게 몇 년 동안 두드렸던 매물대입니까 이게? 삼고초려도 아니야 이거는. 삼고초려도 아니고 거의 뭐 한 5고초려, 6고초려 되는 것 같아요. 6고초려 끝에 2018년도에 돌파 시도 실패, 17년도 말에 실패, 18년도 19년 초에 실패, 20년도 실패, 21년도 실패. 그리고 작살 났다가 2023년도에 와 5고초려 만에 성공. 근데 그래서 드디어 성공했구나 해서 매수한 사람들 바로 나락 보내고 10달 기다린 후에 다시 돌파. 그리고 이익률 폭발적으로 성장. 내년부터. 이런 기업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많이 매물 소화했다. 이제는 사실상 나중에는 4만원 가격대가 바닥이 될 거예요. 제가 미리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4만원이 바닥이 될 거예요. 4만원을 바닥으로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42,700원이에요. 4만원을 바닥으로 만들고 뭐 최소 5만원에서 6만원은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내후년 보면서 이제 아마 컨센도 다 수정이 될 거예요.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진율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건 뭐라 그랬죠? 기업이 주가가 터지기 직전의 종목들이에요. 마진율 안 나오다 이제 마진율 급격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클래시스도 그런 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 쓰는 겁니다. 클래시스도 제가 이제 예전에도 몇 번씩 소개해드렸었는데 이거 어떤가요? 높다 하는데 나중에 가면 그때가 선녀예요. 가격이 가는 놈만 가는 겁니다. 원래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그 가는 놈을 잡아야 돼요. 갈 종목을. 그게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지금 오늘 영상이 너무 좀 길어져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틀까지 말씀드리면서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도 원래 제가 지금 분석 다 해놔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길어져가지고 제가 다음 영상에는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기업 분석해가지고 영상을 또 따로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 지금 타점 여러분들 좀 안 놓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눌림목 나오면 뭐 땡큐가 안 나와도 일단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 모회사가 이제 대웅제약입니다. 대주주가.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올바이오 파마 이제 지분 구조를 봤을 때 대웅제약이 대주주로 있어요. 지분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웅제약 자회사가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인 건데 이제 대웅제약까지 여러분들이 좀 묶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웅제약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한올바이오 파마랑 같이. 대웅제약도 지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트 정배열로 우상향하면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외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마진율이 올라가는 기업. 거기에 맞춰가지고 부채 비율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 뭐 100% 안 넘어가면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부채 비율.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EPS는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제 가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랑 같이 묶어서 보셔도 되고, 대웅제약은 휴메딕스나 메디톡스나 이제 휴젤 같은 톡신 관련된 종목들이랑도 좀 묶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얘가 이제 또 톡신 관련주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 플러스 톡신까지 묶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위고비 한국 상륙하면서 아마 같이 굉장히 큰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반도체는 눌림목을 지금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혹시나 여러분들 실수할까봐 그러는데 자꾸 삼성전자 많이 떨어져서 뭐 사도 되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거 살 바엔 SK하이닉스입니다. 그냥 종결 짓겠습니다. 제가 부동산도요, 너 동탄 부동산 살래, 강남 부동산 살래? 강남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삼성전자가 어떻게 동탄이 됐냐? 아니 패권을 뺏겼잖아요. 이제 HBM 1등은 여러분들 SK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 아니, 반도체 혁신은 지금 SK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이나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물론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캐파가 크지만 반도체 부문으로 놓고 보면 이제 뭐 SK하이닉스가 다 앞지를 겁니다. 그럼 이제 뭐 다시 그 1위 패권을 탈환하지 않는 한 안 바뀔 거야. 뭐 그때 가면 이제 삼성전자로 다시 또 갈아타도 되겠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HBM 관련해서 SK하이닉스 수혜 볼 종목 혹은 그냥 SK하이닉스를 보세요. 반도체 뒷파동 노릴 거면. 그 뭐 검사 장비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DI 반도체 굳이 보겠다면 DI, 그다음에 제가 또 뭐 말씀드렸죠? YC였죠. DI, YC 이런 종목들이 또 대장할 거예요. 아마 또 대장할 겁니다. 그리고 뭐 JNTC 이런 종목들, 원래 대장하던 종목들 아마 지금 눌림목 이후에도 얘가 또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반도체 가면 얘 이제 OLED 수혜 받을 거니까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저는 좀 각광받아야 될 것 같아서 좀 유리기판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반도체를 그냥 반도체만 국한하지 말고 OLED 관련된 종목들도 좀 보시고, 이제 JNTC가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리기판 개념으로 해서 OLED랑 같이 JNTC, 그 다음에 이제 YC나 전통 이제 대장주들 또 올라갈 때 얘네가 갈 겁니다 아마. 지금 최근에 태성 주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 뭐 다 유리기판이지 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는 이제 또 뭐 별개이긴 하지만 ESS나 이제 자동차에서는 하이브리드 관련된 종목들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 볼 거면 차라리 저는 서진 시스템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ESS가 계속 그 각광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서진 시스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자동차 쪽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약바이오는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그 다음에 현대차 자동차, 이거는 지금 기회예요. 그리고 눌림목 주고 있는 거 중에 또 기회가 지금 서진 시스템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JNTC, 뭐 하나엔진 한번 써줄까요? 사도 되는 거 JNTC, DIYC 이런 거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ESS,
선인 시스템. 굳이 다른 거 안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다 이게 제가 매출 영업이익 순위 이거 다 실적 기반으로 마진율 올라가고 괜찮아 준수한 거 이런 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볼 거면은 괜히 이상한 막 추세 꺾이는 거 이상한 종목 보지 말고 이런 데서 보세요. 이런 거 HDC 현산, 현대차, 하나엔진, 제약바이오는 말씀드렸죠. 한올바이오파마. 이게 지금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타점이 딱 왔어요. 한올바이오파마는 대웅제약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한올바이오파마를 말씀 안 드리는 게 뭐냐면은 아니 매물대를 뚫어야지 이거 또 얼마나 더 옆으로 횡보할지 누가 알아요. 물론 이렇게 돌파했다가 다시 매물대 아래로 고꾸라져서 떨어져서 또 횡보하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보고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랑 이거 보기도 전에 여기서 기다리는 거랑 달라요. 일단 이거 한 번이라도 뚫었다는 거는 매물대를 한 번이라도 소화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거 다시 돌파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이때 이렇게 무한정 10달 기다리는 거랑 달라요. 이때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타점이 왔기 때문에 뭐 지난달 지지난달 계속 좋은지는 알고 있었지. 근데 지금 이제서야 타점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랑 대웅제약은 꼭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으시거나 추세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투자 적극 고려해보세요. 일단 타점이 왔기 때문에 제가 종목 먼저 말씀드린 거고 자세한 기업 분석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이 최근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구독자분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이제 2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돈 되는 정보 그리고 도움되는 영상 만들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람 버튼이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실망시켜드리지 않게끔 정말 양질의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그거 솔직히 손가락으로 한번 딸깍 누르는 거 잠깐 댓글 달아주는 거 여러분들께는 큰 시간 안 들어가는 거지만 저는 이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좋아요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항상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보답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노력하는 주식장인으로 앞으로도 구독자 10만, 20만 넘어서까지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